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동훈계는 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이 친한계가 없었다. 이게 이제 어제 알려진 거죠? 네, 맞아요. 그제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모임이거든요. 네. 대통령실 설명은 수도권 중진 의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후 4시에 번개를 요청했는데 때마침 대통령이 저녁 약속이 없었다. 그래서 응했고 여기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합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만찬이요. 네. 제가 봤던 포인트는 관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보통은 뭐 만찬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 그 응접실 같은 데서 보통 하기 마련인데 관저는 예전에도 사실은 이를테면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 계속 맞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도 관저에서 만찬을 했던 게 알려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영향력이 인정되기도 했었어요. 보도가 나왔던 얘기들은 아닌데 그 관저에서 이번에 또 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공개가 된 건 의료개혁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최고위원이 의사 출신인 거 아시죠? 네. 특히 또 당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2026년 그 의대 정원 유예하자고 했던 것도 인요한 최고위원이랑 상의하고 나왔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런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의료계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 왔을 때 그 여기 이마가 찢어져서 막 한참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안산병원에서 치료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주변에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랑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우려들을 같이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필수 의료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이 의원들 만나서 최고위원 만나서 두루 의견 청취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다만 문제는 추석 전에 지도부와 만찬 잡혀 있던 걸 추석 뒤로 미루기로 한 상황에서 딱 세 사람만 골라서 만났다고 하니까 굳이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특히 인요한, 김민전 이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 때 원희룡 후보 러닝메이트였었잖아요. 네. 반대로 한동훈계인 장동혁, 진종호, 김종혁 최고위원은 자리에 없었고요. 그 이 중에 그 원래 잡혔었던 지도부 중에서 일부만, 그것도 친한계를 제외하고 이제 먼저 했다고 하니까 좀 모양새가 어그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뒷말이 나오는 거죠. 친한계에서는 역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 어제 기자들이 바로 물어봤는데 만찬 그거는 제가 모르는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이네요. 근데 모르는 내용이고 맞아요. 무슨 말을 해요? 굳이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이유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왜 만찬을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이 원래 비공개로 이렇게 의원들 만나는 거 늘 있는 일이다.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랑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고요. 특히 사실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왔어요. 사실은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는 쓴소리도 하는 분인데. 네. 뭐 통음도 아주 자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뭐 캐주얼하게 뭐 실장이나 뭐 비서관 같이 배석하지 않고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같이 말씀드렸던 지도부 전체 만찬은 아직 안 잡혔다고 들었고요. 추석 이후에 대통령 체코 순방 갔다 온 이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순봉 기자,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거 일단 요약해 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친한계가 배제됐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실 설명하고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추석 전에는 민생 문제를 다루는 게 나아가지고 추석 이후에 보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 만났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배제를 하고 친한계를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모임을 공개를 한 거냐, 이 의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세어 나가게끔 둔 거냐. 그렇죠. 나 한동훈 배제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전반적으로 취재하면서 좀 느낀 거는
누구도 확인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인유한 김민전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이 지금 다 지목이 돼 있고 이미 이름이 거론됐고 국회에서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네. 따라다니는데도 한사코 입을 닫고 확인을 안 해줘요. 어제 윤상현 의원 보니까 제가 지금 토론회가 바빠가지고요. 잠깐만 좀 할 얘기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곤란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공개됐다라는 거 곤란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주목을 했던 건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대통령실뿐인데 이런 오전에 이제 의원들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확인해 준 건 딱 2명입니다. 수도권 중진 의원 그리고 인유한 의원. 그리고 인유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의료개혁 관련된 얘기를 했다. 딱 요만큼만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딱 공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용산에서 원한 것도 아니었다. 즉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흘려서 내보낸 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게 노골적인 배제는 아니고 소극적인 배제 정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배제는 아닌 소극적 배제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인 배제는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 입장차가 나온 다음에 네. 한동훈 대표하고 지도부하고 하기로 했던 그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잖아요. 예. 이건 노골적인 배제고 그다음에 매번 참석을 해왔던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해왔던 연찬회에 불참했다. 이런 것도 노골적 배제라는 거예요. 지도부 힘 빼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술자리여가지고 노골적인 배제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새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3명 참석한 분들도 다 한사코 입 열기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그럼 누가 이걸 기자한테 흘렸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기사 소스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간에 취재해 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네. 되게 우연하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 차원에서 누구 왔던데 이런 얘기를 흐른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기자가 우연히 듣고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참석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새어나가게 두거나 발설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박순봉 기자는 맞아요. 파악한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어제 좀 친한계에 가까운 국민의힘 모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당연히 다 아는데 밥을 친정 식구랑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썩 좋지가 않은 건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술자리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 안 불렀다고 비판할 정도의 문제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술 마시는데 한동훈 대표 불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술 안 마신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언론의 이제 분석이나 평가는 네. 어른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또 한동훈 대표 빼고 이렇게 모였어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많잖아요. 아니 안세 나왔으면 모르는데 보도가 된 이상은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다만 어제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위한 변명이랄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를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자기하고 각을 세우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술자리에 불렀다가는 봉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동훈 대표가 공개를 다 하지 않겠느냐 내용을. 그런 불신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술자리에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뭐 이건저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품어야 된다라는 프레임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더 약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저희 인터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김건희 최상병 특검 속전속결.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두 특검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막 착착 처리가 되고 있고 이번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인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 날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제 두 번째 발의가 된 거고 최상병 특검은 네 번째 발의가 된 거죠. 네. 어제 둘 다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제3자 추천 방식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은 내용이 8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명품백 이제 이전에 알고 있던 거 다 담겼고요. 여기 네. 추가로 공천 개입 의혹이 같이 담겼어요. 그 김영선 전 의원 뭐 텔레그램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같이 들어갔고 어제 법안 소위할 때 여당 의원들은 이거 하실 거면은 김정숙 특검법도 같이 합시다.
라고 이렇게 같이 맞붙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용이 되지 않고 나서 퇴장이 됐고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단독 의결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같은 시간에 사실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네.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 요거는 현장 영상을 좀 같이 듣고 가시죠. 누구와 누구의 질의응답입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의응답입니다. 네. 국민들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자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쓰면은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왜 자가만 집니까? 자, 어제 사실은 저 박지원 의원 질의와 한덕수 총리 답변은 이 장면 말고도 웃음이 빵빵 터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언어 유희 같은 장면도 많았는데 그 얘기는 오늘 뭐 한 칼에서 좀 해보기로 하고 일단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죠. 네, 그런 만담도 있었지만 요 방금 전의 내용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여론전 네. 그리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여론전이 이제 같이 깔려 있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정들이 좀 많은데 이를테면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이 있거든요. 예. 선고가 있거든요. 권오수 전 회장이랑 그 전주 손 씨. 그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김건희 여사 유죄 심증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도 같이 동력을 살려서 가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고 정말 민주당이 이번 주에 그 두 개 특검을 다 처리할까? 요거는 조금 아직 불투명하긴 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에서는 이게 지도부 판단만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당내 주류 의견은 둘 다 처리하자라는 의견인데 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민생을 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소극적인 혹은 이제 신중하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조금 전까지 민주당 의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당내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대요. 지도부가 판단을 하면은 이 두 법안 다 바로 의원들이 같이 따라줄 정도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도부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아니 이미 외압에 뭐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계속 발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피곤해할 거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수박 특검이다. 그러니까 제3자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네. 수박 특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이거는 분칠한 제3자 특검이 아니냐 뭐 이런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거기다 추가했기 때문에 애초에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과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죠. 라고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노코멘트로 일관했었어요. 자, 박순봉 기자. 네.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다 이미 발의가 됐던 거고 거부권을 맞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린다는 거, 또 거부권이 돌아올 게 사실은 뻔해 보이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특검법을 다 올려놓고 일종의 꽃놀이패를 진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꽃놀이패요? 네, 왜냐하면 어느 쪽을 하더라도 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다고 보고 이걸 1순위로 추진을 하고는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최근에 터져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우선순위로 한번 올려보자라고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두 개의 특검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소위에서만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 거고요. 이 얘기는 둘 다 이제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뭐 거부권이 예상되더라도 일단은 이 여론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올리는 것이 특히 추석 긴 명절 앞두고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개 깔려 그렇죠. 있을까요? 두 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이제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고 아까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민주당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이야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이 무르익었다라고 보고 또 야칠당이 공동으로 전선을 구축해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계속 찔러보고 상황 판단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대정부 질문 그리고 야권의 공세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올라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이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을 때는 어쨌든 꾸준히 이 일관된 답변이 나오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이 그래도 1순위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특검법 모두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신 대로 두 가지 특검법 모두 더 강화된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거는 민주당은 통과시킬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이 그냥 통과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200표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 쪽을 설득할 생각은 없는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반발하는 아니라는 거고 국민의힘의 의심은 뭐냐면 민주당은 어차피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그냥 특검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국면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결국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는 없는데 다만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제가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김혜경 씨 내지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의 그런 어떤 이제 평등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부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하게 누군가를 수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대통령실 쪽에 요구를 하면은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프레임이 요 문제 때문에 막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는 건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한 가지 어제 뭐 관계자가 해준 얘기 하나 표현만 전해드리면은 결정적 타점이 없이 주자만 많고 잔류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죠. 이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두 가지 특검법 꽃놀이패로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의료개혁 내지는 의대 증원 문제고 민생 문제인데 자꾸 뭐 한동훈 대표 칠지 이건 최상병 특검법이죠. 아니면 김건희 여사 칠지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오히려 민생 문제가 더 부각이 되고 이렇게 시간 끌리면은 저쪽은 오히려 실효 득점은 못할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살펴봤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대란 의료공백 이야기 가봐야겠어요. 김광일 기자. 응급실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한 아카이브 형태 인터넷 사이트에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해서 실명을 여기 블랙리스트로 이제 올려놓은 거였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항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응급실에 복귀한 전공의나 의사들을 명단을 추가한 거예요. 누가요? 알 수 없어요. 익명입니까? 네, 익명이에요. 여기에 이제 파견 근무 중인 군의관 이번에 한 5명 들어갔었잖아요.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5명의 실명도 같이 적혀 있고요. 전체 리스트에는 이제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의대생 등등등 합쳐서 2,500명의 이름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뭐 소셜 미디어 계정, 어디 대학에 나왔는지, 뭐 여자친구 누군지, 아니면 부모님 이름이나 뭐 직업 같은 것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의사 모바일 청첩장까지 여기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 정도 개인 신상 정보를 누가 그러면 아주 의도적으로 수집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복귀한 전공의들, 그러니까 복귀하지 말라라고 사실상 협박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한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어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정말 누가 이걸 올렸는지 수사기관이랑 협조해서 엄단하겠다 이렇게 좀 브리핑이 나왔고 경찰이 바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한 3월에 의사 커뮤니티에 이번에는 참 의사 리스트라는 게 공유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해서 5명을 특정을 했었고 이제 누가 이거 올린 건지 그리고 7명을 그 검찰에 그 5명에 대해서 7월에 검찰에 송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정책이 적절했느냐와 완전 별개의 문제로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엄연한 불법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박순봉 기자. 이게 저도 아카이브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아카이브의 타깃은 전공의들이었어요.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타깃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쭉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확대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의들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 정보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이름이 올라갔으면은 50명의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하면 이름을 내려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공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 군의관들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을 했는데 군의관들은 그냥 보내서 갔던 거잖아요. 보내서 갔는데 이게 리스트에 올라가니까 두려워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선택했으니까 버텨볼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의관들은 전혀 입장이 다르다는 거. 이게 좀 한 가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